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표현 3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부분은 데이터를 이진수를 뭐 진법에 따라서 바꾼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내용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소수점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십진법은 이진법으로 바꿀 때 되게 익숙하게 바꿀 수 있죠. 뭐 2로 나눠서 나머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진수를 사용해서 뭐 이진수를 표현하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도 뭐 십진수를 표현하는 거는 앞에 10의 배수로 표현이 되고, 소수점 아래는 이제 음수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꿀 때 소수점 아래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냐. 이제 그거에서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면 좀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십진수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소수점 아래가, 0. 뭐, 예를 들어서 375예요. 이런 게 있다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뭐 0과 1의 형태로 0, 1, 0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잖아요. 이 이진수로 바꿀 때 어떻게 하는 게 빠르냐 했을 때 이거는 이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얘는 0.5 그리고 둘째 자리는 또 절반 나누 이게 사실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4 자리이긴 하지만 이걸 그냥 우리가 숫자로 외우고 있다면 0.125, 0.0625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다면 0.375라고?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이 합하면 0.25 더하기 0.125는 0.375네. 아, 그러면 여기 두 개만 1에 해당이 되는구나. 나머지는 0이구나. 해서 우리는 쉽게 011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릿수를 좀 외워놓으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는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우리 팔진수랑 16진수는 많이 쓰긴 하지만 팔진수는 많이 안 쓰죠. 3개씩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수를 3개씩 묶어서 표현을 하면 팔진수고, 3비트씩 묶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비트씩 이렇게 묶는 거는 16진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0진수에서 16진수를 바꿀 때에는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4비트씩 묶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음, 여기는 네, 이진화 팔진수라 해서 얘는 지금 여기서는 7까지는 똑같은데 넘어가게 되면 10에 10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얘는 팔진수는 001이고 이제 1이 넘어가니까 이게 7까지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팔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커지면 8이 되는 순간에 1이 커져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6진수도 마찬가지예요. 16진수도 16까지 FFF까지가 되는데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1이 넘어가서 1이 더해지면 10000 해서 이제 16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지금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넘어가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1111이고 111이었다가 이제 1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1000이라고 해서 우리 16진수를 사용한다. 이거고요. 얘는 그래서 14인데 얘는 16진수에서 보면은 14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10진수로 보게 되면 얘는 16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6 더하기 4 해가지고 이제 10진수 입장에서는 20이지만 얘를 16진수 그대로 읽게 되면은 1, 4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 딱 반에 갈라서 여기가 최대로 표현 가능한 것은 F까지예요. F가 아니고 F군요. 네, F가 1111이고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을 하면 15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우리가 16진수 한 자릿수로 나타낼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하고 끊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네, F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진법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 10진수, 16진수, 이진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거는 넘어갈 거고요. 이제 보수도 뭐 설명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 뒤에서 나오는 이제 BCD 가상기에서 이제 구해보수 만들기나
어, 여기서는 이제 많이 쓰는 게 1의 보수랑 2의 보수예요. 1의 보수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0에서 그냥 1로 뒤집으면 돼요. 1은 또 0으로 뒤집으면 서로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얘는 그냥 뭐 1의 보수는 0101이 있다. 그러면 1010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고요. 뭐 2의 보수는 뒤집은 다음에 우리가 1 더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이 2의 보수도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해부수 쉽게 구하는 방법은 맨 아랫자리에 있는 0들과 맨 처음 1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건데요. 맨 아랫자리 0이라 하면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제일 아랫자리 0과 맨 처음에 나오는 1을 그냥 이대로 냅두고 얘네들만 그대로 내버려 둔 다음에 나머지 애들 있죠. 안 바뀐 애들. 얘네만 이렇게 뒤집어 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1을 만나면 이제 중지한 다음에 이제 얘는 그대로고,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뒤집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그것 중에 이제, 고정 소수점이란 게 있고, 고정 소수점, 정수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뒤에도 부동 소수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정수 표현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부호 절대값, 부호화된 1의 보수, 부호화된 2의 보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봐야 되겠죠? 먼저 부호 절대값 표현은 이 일단은 이 부호 절대값 표현과 부호화된 1의 보수 표현에서의 공통점은 둘 다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호화된 2의 보수는 마이너스 0이 없고 플러스 0만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그러면 차이가 뭐냐 했을 때 부호 절대값은 맨 앞에 있는 이것을 부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0이 지금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플러스 0의 경우에는 이 0을 보고 양수네 이렇게 하고 나머지가 0 그대로 사용을 하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0의 경우에는 0은 똑같이 뒤에 사용을 하는데 음수네 하니까 얘가 1을 써주면 음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호화된 1의 보수 표현의 경우에는 얘가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 둘 다 사용을 하되 우리가 보수는 뒤집어 주잖아요. 모든 비트를 뒤집어 주는 것처럼 얘가 플러스 0의 경우에는 다 0으로 되는데 마이너스 0의 경우에는 얘를 다 뒤집어 준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수를 다시 원래 수로 바꾸는 거는 어떻게 구했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 그, 어, 그냥 1의 보수다. 0001이다. 0001이다. 그러면 0001의 보수는 그냥 1110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2의 보수가 되면은 여기에다가 1을 더해서 111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의 보수는 2 플러스 1에 2의 보수는 111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0은 111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부호화된 2의 보수 표현이니까 2의 보수는 마이너스 0이 없다고 했어요. 플러스 0만 있냐? 네, 플러스 0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0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러면 각자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도 다 다릅니다. 얘를 봤을 때, 지금 1111, 111이다. 그럼 부호와 절대치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몇일까요? 했을 때, 얘가 지금 1이 음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뒤에는 정말 숫자를 표현한 거예요. 이제 얘는 뒤집어야 알 수 있잖아요. 실제 표현한 숫자를. 왜냐면 얘도 1111이네 하고 얘는 뭐 100 몇 단위냐 그게 아니고 사실 얘가 표현한 거는 뒤집으면 0000000이야. 그래서 얘는 0을 표현한 애야 이렇게 알 수 있지만요. 어, 이 부호 절대값은 정말 말 그대로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게 표현한 숫자가 맨 앞을 제외한 표현한 숫자가 진짜 숫자예요. 그래서 111이면은 이 맨 앞 숫자를 제외하고 요만큼이 다 숫자인 거죠.
아, 그렇죠. 얘를 부호를 표시하고 실제로는 네, 부호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면은 얘는 얘의 합은 127이에요. 왜냐면 이게 맨 앞에가 128이기 때문에 그 이전 값들의 합은 1 빼준 127이고요. 얘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127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대체 이것은 표현 범위가 어디까지인 것이냐 했을 때, 얘는 음수 0이랑 양수 0 둘 다 있기 때문에 전체 이렇게 범위를 보면은 얘가 플러스 0이 있고 마이너스 0이 둘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8비트를 기준으로 하면은 2의 8비트 8승 빼기 1이에요. 이게 음수 0 때문에 하나를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표현한 범위는 마이너스 127이 제일 작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의 경우에는 2의 8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플러스 127이 됩니다. 그럼 1의 보수도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 둘 다 있다고 했기 때문에 둘 다 범위가 얘네랑 얘랑은 같죠. 하지만 2의 보수의 경우에는 얘는 제일 작은 숫자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은 거고요. 아니, 제일 작은 게 아니죠.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128이 됐지만 이 숫자의 경우에는 2의 보수는 마이너스 1을 표현하겠죠. 왜냐면 얘를 다 뒤집었을 때는 0, 0, 0, 0, 0, 0, 0이에요. 그럼 이거는 1의 보수를 표현하고요. 여기다가 1을 더해주면은 2의 보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0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양수는 플러스 0은 있으니까 여기서만 1을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를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얘는 표현 가능한 범위가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를 따져줄 수 있냐?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따져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네, 오버플로우 개념이 나오죠. 오버플로우는 이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넘었을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레지스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8비트를 많이 쓰니까, 아까 방금 나왔던 이 부호를 가진 이진수가 요 범위를 넘어섰을 때, 얘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70 더하기 80이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는 십진수로 계산했을 때는 플러스 150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얘는 지금 표현 가능한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인데 얘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얘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트로 따지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0과 1이 있어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뭐 또 그 이진수 가상기 했을 때 부호 비트를 확인해 주는 것도 있는데 얘를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우어를 하게 되면은 얘는 1의 개수가 홀수이기 때문에 1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70 빼기 80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50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범위를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얘 부호 비트 그 올림 캐리를 봤을 때 얘는 그 익스클루시브 월 했을 때 역시 1이기 때문에 얘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는 것을 또 역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부동소수점 개념이 있어요. 부동소수점은 또 자주 기출 나온 적도 있고 하니까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의 부동소수점 표현은 가수랑 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가수가 이렇게 됐대요. 그리고 지수가 4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얘가 이렇게 된 것에 이 숫자에 곱하기 10의 4승을 한 것과 원래 값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원래는 뭐였겠어요? 원래는
원래 숫자는 이렇게 네 번을 세 번이네요. 하나, 둘, 셋, 네 번. 그러니까 6, 1, 3, 2.789는 원래 주어진 숫자예요. 예, 이것처럼. 원래 주어진 숫자인데, 내가 0. 몇으로 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뭐 항상 0으로 합니까? 그거는 또 아니고요. 우리가 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는 이 IEEE 754 해서 단정도, 배정도가 있는데, 단정도가 보통 많이 나오게 되고요. 단정도의 경우에는 32비트를 사용하고요. 구성이 여기 1비트는 부호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은 이제 지수. 네, 죄송해요. 지수를 표현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비트는 가수를 표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주냐? 0.5로 아까처럼 해주면 돼요. 네, 비슷한데 얘는 무조건 1점 어쩌고 어쩌고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내가 1점 어쩌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1점, 얘를 이렇게 땡겨오면 되겠죠. 그럼 1.011, 11101인데 얘를 원래 거랑 똑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원래 이게 아니니까 내가 사실 원래 거는 어떻게 생겼어? 하면서 이제 얘는 이진수이기 때문에 2의 몇 승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사실 내가 지금 1점 어쩌고로 표현해 줬지만 1011점으로 해줘야 되니까 2의 4 이렇게 곱해주면 아니죠. 지금 세 칸을 앞으로 간 거죠? 그러면 2의 3이죠. 네. 2의 3으로 가면 사실 나는 얘였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단지 표현을 이렇게 해준 거야. 이런 1점 어쩌고 형태로 맞춰주는 것이 이제 어, 부동소점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정규화, 맞아요. 정규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정규화를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이대로 끝이냐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비트 형식에 맞게 다시 네, 조정을 해줘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 중에서는 이 부호를 표현해주는 것에 1은 음수를 나타내고요. 0은 양수를 나타냅니다. 지금 현재는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앞에는 무조건 0으로 채워지겠죠. 한번 써볼까요? 0으로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게 부호 비트니까 나머지 이제 지수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지수는 이걸로 표현을 해줘요. 이 IEEE 이거는 바이어스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얘는 지금 이 바이어스를 사용함으로써 여기 뒤에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해요. 여기는 뭐 개념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바이어스라는 것을 사용을 해주는데 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어, 어떤 것에서 127을 빼면은 3이 나온다 했을 때 이제 얘가 무슨 값이냐라고 했을 때 이 지수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네모에 들어가는 것이 13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수에는 130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30은 우리가 128 더하기 2잖아요. 그러면 1000에 0010이 이제 지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수에 들어가는 비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기에는 가수로 채워주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는 가수, 얘는 지수 이렇게 들어가 되는데 얘는 1점에 나머지 제외한 여기만큼을 여기 가수 부분에 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이 0과 1로 이루어진 이 열이 바로 정규화가 완료된 것입니다. 네, 다양하게 또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게 제일 사실 중요했고, 그 다음은 뭐 그레이 코드 나온 것은, 그레이 코드 자체는, 이제 앞뒤 비트가 한 비트씩 차이가 나는 코드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훑어봤던 거는, 예를 들면,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고, 그 그레이 코드를 다시 이진수로 어떻게 바꾸느냐, 그 방법이 좀 중요했는데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0100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게 지금 이진수인데,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면은 얘는 그대로 내려주고 0. 이것과 이것 앞뒤를 다시 얘를 XOR을 해줘서 얘는 1이잖아요. 그리고 또 얘 둘이 XOR을 해주면 얘가 또 1이잖아요.
그죠? 또 얘네들이 XOR을 해주면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그레이 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레이 코드를 다시 이진수를 바꿀 땐 똑같이 해주면 되냐? 그것이 아니고 얘는 똑같이 내려주되 얘랑 XOR을 해줘서 얘를 내려주고 XOR을 해줘서 또 얘랑 XOR을 해주면은 0이에요. 그죠? 그럼 또 얘랑 XOR을 해주면은 네, 0이에요. 지금 보면은 다시 여기서 여기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코드들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쓰는 이제 841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241은 가중치가 2421인 거고요. 익시스 썸 코드는 이게 3부터 시작을 해요. 3초가 코드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보통 0000이라고 쓰는 것을 얘는 0011부터 사용을 하는 거니까 시작이 3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초가 코드, 그레이 코드는 이게 또 앞뒤 비트가 다른 거니까 아마 얘를 이제 그레이 코드로 바꾼 거겠죠.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0012를 0, 네, 0, 1, 0. 네, 이거를 이제 다 바꾼 거죠. 네, 얘를 또 바꿀 수가 있고요. 그냥 뭐 3초가 코드가 별거 다른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3만 초과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페리티 비트가 있는데요. 페리티 비트는 우리가 이제 오류 검출을 하는데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짝수 페리티와 홀수 페리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홀수 페리티를 사용하겠다 하면은 홀수 페리티는 내 검사할 문자열에 홀수개면은 나는 이제 홀수가 맞춰졌으니까 0을 붙여서 보내면 되는 거고, 아니다. 짝수개다 하면 내가 홀수개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1을 붙여서 보내는 것이죠. 얘는 홀수개니까 지금 문자에서는 1의 개수가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짝수죠. 0이니까. 그러면 이제 1을 붙여서 보내는 것이고, 얘는 001일 때, 001은 홀수이기 때문에 얘는 홀수가 맞아요. 그럼 얘는 0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짝수는 뭐예요?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홀수면은 내가 짝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1을 붙여서 보낸다. 이런 것입니다. 에러 검출을 할 필요도 있죠. 에러 검출은 말 그대로 여기서는 에러 페리티 생성기고 여기서는 이제 검출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0, 1, 1이 있다 하면은 얘가 여기서 나오는 것과 여기서 나오는 게 같아야 한다 했죠? 그러면은 이게 1, 1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0이 여기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0이 다시 들어가서 얘가 0이 또 들어가게 되면 x 때문에 어 0인데 얘가 이제 낫이 붙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1이 나와서 여기 1이 또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0이 내려와서 또 0이 들어가고 여기는 1, 1이 들어가서 0이 나오고 얘는 1이 나오죠. 그러면 0, 1을 하면은 또 어, 예, 1이죠. 그럼 0이 나오네. 뭐 잘못했나요? 음,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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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되고 0, 1, 1, 1, 0, 1, 0이 나온대요. 응? 다시 0, 1, 1, 0. 근데 얘는 여기서 0, 0. 얘는 낫이니까 1, 1, 0, 1, 1, 0, 1. 1, 0? 다르게 나오는데요? 음, 1이 0으로 0이 1으로 들어간다.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동시에 에러라면 에러 검출이 에러가 없는 것이고, 그때 뭐가 잘못됐나요? 음, 다른 숫자로 한번 해볼까요? 1, 0, 1. 1, 1, 1이 됐죠?
0, 1. 다음에 1이 됐어요. 0, 1. 그죠? 0, 1이니까. 그러면은 1, 0이 나왔어요. 에? 왜 계속 다르게 나오지? 음, 1 들어가고, 0, 0, 1, 1, 1, 에러. 또, 1, 1, 0, 0, 1, 1, 1이잖아요? 그럼 0이 됩니다. 그쵸? 그럼 1이 되고, 1, 1, 0이니까, 1, 1, 1, 0, 1. 동시 에러라면 에러 원줄이 불가능하다. 페리티 검사기가 있다. 페리티 발생기, 검사기의 출력이 발생기의 입력과 같으면, 그러면, 혹시 이게 홀수라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짝수만 해서 그런가 보다. 오, 잠깐만요. 1, 아이고,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그러면 해보면은, 같으면, 이게 서로 0이, 1이 0이니까, 1, 1과 0. 얘가 1이고, 0이고, 0이 되죠. 그리고 0이니까, 0, 1, 1. 이게 기수 페리티. 맞네요. 이게 기수 페리티여서. 그러면은, 그 기수가 아니고, 그 기수 반대. 기수 반대, 뭐였죠? 짝수, 짝수. 그 짝수였을 때, 얘가, 그 이게 홀수니까 짝수였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짝수였을 때 얘가, 그렇고, 지금 홀수니까, 홀수 페리티 검출기고, 짝수였을 때는 이 낫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낫이. 정확한 그림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얘가 이렇게 지금 기수 페리티여서 계속 이렇게 잘못 나왔던 것 같고, 네. 괜히 마지막에서 네, 이것 때문에 헷갈렸네요. 음. 얘는 기수 페리티여서 같은 것이 나오면, 여기 낫이 붙어 있으니 같은 것이 나오면, 네, 오류가 없다.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서 이게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선장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